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심해서 6주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도 체력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송년회에 선물하면 좋을 책 8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존 버거와 이브 버거의 어떤 그림입니다. 이 책은 예술 에세이입니다. 존 버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2015년, 2016년쯤에 존 버거와 아들 이브 버거가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이에요. 그림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으로 탁구를 치듯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젊은 화가인 아들 이브와 예술에 대한 글을 썼던 아버지 존 버거, 두 예술가 부자가 그려내는 섬세한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책이에요. 편지와 편지 속에 소개되는 그림 도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사람의 섬세하고 특별한 시선과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존 버거의 책들이 좀 난해한 면이 있는데 이 책은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존 버거의 문장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뻔하지 않으면서도 추상적이지도 않은 글쓰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좋은 문장을 많이 발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그림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이 부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서로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의 여정이 될 거예요. 서로의 관점을 긍정하면서도 더 확장해가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책을 선물로 추천하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책은 25가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책은 김전희 작가님의 독립출판물입니다. 12월 25일을 맞이하는 25가지 이야기예요. 책 앞부분에 To 매일 크리스마스인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독립출판물이라 네이버 샵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인물들의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짧게 다룹니다. 크리스마스나 송년회 파티를 마치고 혼자 조용한 시간에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며 보기 좋은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멍청한 어느 날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등장인물 존은 크리스마스를 자본주의의 상술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동네 꼬마 레리가 짠하고 나타나요. 조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고 나타나거든요. 레리는 어른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지 못할 거니까 자기가 매년 산타를 대신해서 어른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올해는 이제 조 아저씨의 차례가 된 거예요. 선물을 받은 조는 어딘가 뭉클해지면서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설레임이 밀려오거든요.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그날 밤 조는 아주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조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꿈속에서 조는 크리스마스를 믿었고 조는 행복했다. 그림도 굉장히 사랑스럽죠. 김전희 작가의 창의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와 그림체를 좋아해서 저는 책을 한 권씩 모으는 중인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마스다미리의 오늘의 인생입니다. 이 책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화로 쓰는 일기 같은 느낌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하루하루 꿰어가는 게 잔잔한 위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보고 있으면 별거 없는데도 계속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요즘은 인스타에 전시되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시대잖아요. 그 이미지 속에 있는 나를 만족하는 시대에서 진짜 나는 그 인스타그램 속 한순간이 아니라 마스다미리가 그린 일상처럼 평범하면서도 작은 위로들이 채워지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그 일상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내년에도 이어지겠지만 잔잔한 평화를 기원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다미리 시리즈는 다 재미있어서 출간되면 대체로 중타 이상은 판매 실적을 올리는 그런 책입니다. 내려갈까요? 네 번째 책은 하얀 방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오후의 소묘에서 나온 신간이에요. 제가 언박싱에서 오후의 소묘 책을 자주 소개하잖아요. 참고로 전부 내돈내산 아닙니다. 제가 오후의 소묘 그림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 책도 소묘 피드에서 본 후에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서 출간을 계속 기다린 책이에요.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 격리 기간부터 거의 2달을 격리 아닌 격리 생활을 하며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책 속 주인공의 이야기가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하얀 방에 사는 소녀 하양의 상상 속에서 꿈꾸는 하얀 나라를 그린 동화책입니다. 하양의 집안에 몇 가지 풍경이 있을까요? 하얀색이 이렇게 다채롭고 낭만적인 풍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내내 감탄을 자아내는 책이었어요. 하얀 정체성을 가진 소녀가 만들어내는 하얀 세상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서질 것 같은 한 사람의 내면에 이렇게 끝없는 세계가 아름답게 탄생한다는 게 조금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2023년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이 돋보이는 특징은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공간감이에요. 집안을 들여다보니 방이 있고 그 방에 그림이 있고 그 그림 속에 또 집이 있고 그 집안에 한 소녀가 살고 있는 이야기, 이런 느낌의 책입니다.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지는 그림책이었어요. 5번째 책은 시집입니다. 이 책은 다정한 호칭을 쓴 이은규 작가의 2번째 시집입니다. 오래 속삭여도 좋을 이야기라는 제목은 책 속의 목화밭 이야기라는 시 속의 구절이에요. 이 시집은 저에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사랑을 계속 믿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어요. 이 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민감하고 섬세한 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여리지만 비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먹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매번 마음을 굳게 먹어요.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이런 느낌의 이런 마음이 가득한 시집입니다. 밤과 새벽의 돌멩이라는 시가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 속 목소리 들린다. 잠든 돌멩이를 깨워보렴, 속삭여보렴. 모든 비밀은 위대하거나 은밀하거나 한 시인이 말했듯 비밀 없음은 또 다른 가난을 뜻하는 것. 우리를 가난하지 않게 하는 건 감수성이죠. 2023년에도 이런 섬세하고 성실한 감수성을 함께 길러가자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인 동료들 하면 지금 떠오르는 몇몇 얼굴이 있는데 그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6번째 책은 눈의 시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책은 토끼가 바라본 스노우볼 속에 따뜻한 풍경을 그린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책 속의 중요한 요소는 눈이에요. 이 책에서 눈은 결점을 지워주고 버려진 것들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눈의 차가운 촉감과 집마다 올라오는 온기 어린 냄새, 눈 쌓인 곳에서 선명해지는 건 연약한 존재들과 작고 희미한 것들이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눈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한 계절을 머물러 가며 세상의 연약하고 작고 희미한 것들을 품어주고 떠나는 눈 속 풍경을 아름다운 시처럼 그려낸 동화인데요. 글도 그림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앞에서 보여드린 소묘의 책, 이 하얀 방처럼 공간감이 특징인 책인데요. 처음 책을 시작할 때 하얀 토끼가 스노우볼을 들여다보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그 스노우볼 속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네, 요 부분인데요. 푸르게 빛나던 담장이 있던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함께 휜 눈을 덮고 있어.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걷고 또 걷다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깨닫는 건 걷는 동안 우리가 함께였다는 것. 눈의 시라는 제목처럼 그림 같은 시를 꿰어낸 동화책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선물 받은 사람이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혹시 내가 보기보다 따뜻하고 안목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에게 선물하시면 여러분을 다시 볼 굉장히 고품격의 동화책입니다. 다음 책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화책이에요. 1963년에 처음 출간돼서 50년 넘게 사랑받는 동화책입니다. 동화계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작품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윌로비 아저씨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려고 트리를 주문해요. 그런데 트리가 너무 커서 천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 끝부분을 잘라서 집에서 일하는 애들레이드 양에게 줍니다. 애들레이드도 이 잘라진 트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해요. 그런데 애들레이드의 집이 작아서 이 트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또 끝부분을 잘라요. 요 끝부분이 또 다른 집으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누군가의 손으로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책이에요. 커다란 나무 트리 하나에서 시작된 모두의 행복을 위트 있게 그린 동화책인데 그림도 굉장히 개성있고 사랑스러워서 크리스마스마다 꺼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면 너무 좋을 책이고 그림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조카에게 선물하면 되게 괜찮은 삼촌 이모가 될 거예요. 지금 저희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지나가고 있죠. 네, 다음 책은 할머니의 팡도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에요. 외딴 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그린 동화입니다. 할머니에게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부엌에서 마을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죽음의 사신에게 달콤하고 따뜻한 디저트를 먹이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 책 속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할머니, 처음으로 달콤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혼란스러워하는 사신의 모습, 할머니의 풍성한 요리들, 그리고 시처럼 아름다운 문장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환대와 음식을 처음 맛본 사신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나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았던 단 하나의 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책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따뜻한 머플러와 함께 이 책을 선물한다면 받는 사람이 무척 감동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저는 곧 또 다른 책 소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잡아내는 곳 페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